이재성은 단순한 미드필더가 아닙니다. 그는 마인츠의 핵심이며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지능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독일 축구 전문 매체 키커가 최근 경기 후 이재성을 두고 남긴 평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재성의 활약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스포츠 매체 마르카는 이재성은 숨겨진 마에스트로다. 그는 단순한 미드필더가 아니라 팀을 이끄는 리더이며 마인츠의 경기 운영을 완벽하게 조율하는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영국 가디언은 마인츠의 상승세 중심에는 이재성이 있다. 그의 패스와 움직임은 경기의 흐름을 바꾸며 상대 수비를 허물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언론들은 최근 이재성의 활약에 주목하며 그가 마인츠뿐만 아니라 분데스리가 전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성 선수는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었기에 이처럼 뜨거운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마인츠와 보루시아 멘헨글라트바흐의 경기에서 이재성 선수는 경기 초반부터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상대 수비진 사이를 영리하게 움직이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패스를 연결했고 전반 38분에는 완벽한 컷백 패스로 팀의 선제골을 도왔습니다. 단순한 패스가 아니라 상대 수비의 움직임을 읽고 정확한 타이밍에 찔러준 패스였습니다. 상대 수비가 따라올 틈조차 없이 날카롭게 연결된 이 패스는 마인츠 공격진의 득점으로 이어졌고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이재성 선수는 상대 박스 근처에서 감각적인 턴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막으려던 글라트바흐 수비수는 다급하게 반칙을 범했고 마인츠는 위험 지역에서 프리킥을 얻어내며 추가골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결국 이 프리킥 상황에서 두 번째 골이 터지며 마인츠는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후반 72분에는 상대의 공을 가로챈 뒤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며 감각적인 원터치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그의 패스를 받은 동료 선수는 이를 그대로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해 추가골을 만들어냈고 마인츠는 3대1로 앞서가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재성 선수는 단순한 패스 플레이를 넘어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며 상대를 압박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팀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활약 덕분에 마인츠는 강팀 글라트바흐를 상대로 값진 승리를 거두었고 경기 후 독일 축구계는 이재성의 플레이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인츠의 보엔 닉센 감독 또한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재성에 대해 극찬을 남겼습니다. 내가 팀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이재성의 활용도를 바꾼 것뿐이다. 그는 정말 놀라운 선수다. 매우 스마트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할 필요도 없다. 그는 분데스리가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이다. 감독이 직접 이재성의 활용이 팀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역할은 마인츠 전술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약은 단순한 한 경기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올 시즌 내내 마인츠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이재성 선수의 헌신적인 경기력과 전술적인 유연성이었습니다. 최근 독일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이재성 선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가 마인츠로 이적했을 당시 많은 팬들은 기대 반 의문 반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성공한 한국 선수들이 많지 않았던 데다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는 선수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인츠의 홈경기장에는 이재성 선수의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경기 중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축구 커뮤니티에서도 이재성 선수의 플레이를 분석하며 그의 전술적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 독일 팬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미드필더가 아니라 마인츠의 핵심적인 리더입니다. 이처럼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이재성 선수에 대한 평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그의 플레이를 보고 마인츠 경기를 챙겨보는 축구 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분데스리가에서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는 아닙니다. 손흥민처럼 강력한 득점력을 갖춘 공격수가 아니며 김민재처럼 강력한 피지컬을 앞세운 수비수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경기의 흐름을 읽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팀을 돕는 플레이를 펼치는 지능적인 미드필더입니다. 그는 K리그에서 이미 정상급 선수로 인정받았지만 더 큰 도전을 위해 유럽으로 진출했습니다. 독일 2부 리그 홀슈타인 킬에서 시작하며 점차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 나갔고 마인츠에 합류한 이후에도 꾸준히 팀 내에서 입지를 넓혀가며 결국 마인츠의 전술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마인츠는 단순히 강등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서 유럽 대항전 진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이재성이 있습니다. 이재성 선수의 활약이 단순한 개인적인 성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인츠 전체의 경기 스타일과 전술을 변화시켰다는 점이야말로 그가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특별한 존재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그는 단순한 중앙 미드필더가 아니라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마인츠의 핵심 플레이메이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인츠의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후반기 들어 마인츠가 강팀들을 상대로 연이어 승리를 거두고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단순히 패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넘어 팀의 공격 패턴을 형성하고 수비 전환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인츠가 시즌 초반 하위권을 맴돌던 시절 팀은 빠른 역습을 시도했지만 전방으로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고 공수 밸런스가 맞지 않아 실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엔 닉센 감독이 이재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인츠의 경기력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닉센 감독은 기존의 단순한 롱볼 기반 역습 전술에서 벗어나 이재성을 중심으로 한볼 점유율을 높이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마인츠는 압박이 강한 상대를 만나면 후방에서 공을 돌리다가 쉽게 롱볼을 차며 공격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재성을 활용한 빌드업 플레이가 자리 잡으면서 경기 운영이 한층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재성이 투입된 이후 마인츠는 수비진에서부터 짧고 정교한 패스를 주고받으며 중원을 장악하는 경기 운영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는 중앙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공격을 지휘하고 때로는 직접 공격에 가담하며 팀이 골 찬스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기존의 중앙 미드필더 역할에서 벗어나 좀 더 공격적인 전방 압박과 침투형 플레이를 병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인츠의 골 결정력 또한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보엔 닉센 감독은 이재성 선수의 활용도를 바꾼 것이 팀의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이재성은 팀 전체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선수다.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팀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으며 마인츠가 상위권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팀 동료들도 이재성 선수에 대한 신뢰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마인츠 공격수 부르카르트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재성과 함께 뛰면 항상 든든하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패스를 연결해주고 공격수들이 가장 편하게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선수라고 말하며 그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수비수인 스테판 벨 역시 이재성이 있으면 수비수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상대팀이 강한 압박을 가할 때도 그는 늘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패스를 연결한다라며 그의 경기 운영 능력을 극찬했습니다. 현재 마인츠는 분데스리가 상위권에 자리하며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성이 팀을 유럽 대항전으로 이끌 경우 그는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과 경기 운영 능력이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우리는 그가 보여줄 다음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